여러분들 요약집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예. 자, 제5절 용도지역 밑에, 자, 서로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뭐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다릅니다. 다른데 용도지역과 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 중요하고요. 자, 오른쪽 종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책 봅시다. 1, 2, 3, 중, 1, 6은 견일준,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생계, 농림과 자연환경은 세분되지 않았죠. 이럴 때 일종 전용종은 단독주택 중심 양호,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 양호,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일종은 저층주택 중심 편리, 4층이야죠. 이종 일반은 중층주택 중심 편리, 3종 일반은 중고층 주택 중심 편리, 준주거는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까지. 그 다음에 중1, 6에서 도심, 무도심은 중심, 일반적인, 일반 상업, 유통기능, 유통상업, 근린지역, 근린상업. 단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중공업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 즉 준주거 지역 다 들어있죠. 그래서 공업지역 안에 유일하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곳 어디라고요? 바로 중공업지역이죠. 보존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이고요.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 개발 유보, 자연녹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고요. 관리지역,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한다. 잘 관리해서 앞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뀌겠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 지정곤란,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자, 농림지역은 용어정이죠. 그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도시 외 지역인 건 당연히 알고 있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제목 자체가 먼저 나오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데요. 자, 넘기세요. 쌍가루 4번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해요. 위반하면 2년 2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은 국토법이죠. 국토법 대통령령으로 안 하고 개별 법령입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다 같이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밑에 그 시작.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농공단지는 무슨 법? 산업입지법인데 더 있습니다만은 하지 말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설령 지문에 떠도 정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건폐율 최대 얼마냐? 물론 시험에는 뭐 최에서 나와도 일단 최대가 얼마냐? 자, 들어봐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건폐율 이제 용도했으니까 1, 2, 3 준. 시작. 1, 2, 3. 건폐율 시작. 5, 5, 6, 6, 5, 7. 한 번 더 시작. 5,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한 번 더 시작. 9, 8, 8, 7. 공업지역 전부 다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다시 한번 시작. 5, 5, 6, 6, 5, 7. 9, 8, 8, 7. 공업지역 전부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여러분들 작년 11월 달 내지는 올해 1월 처음 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근데 얘기했잖아. 5월을 지나가면은 아이고 저 또 하냐 하지 말지 이런다 그랬잖아. 다 알거든. 그 정도로 우리가 자주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왜? 문제가 꼭 나오니까. 꼭 나와. 내가 꼭 나오는 건 꼭 나옵니다. 왜? 꼭 나오는 걸 내가 한 50문제 얘기하면 그 중에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용어정의 나옵니다. 나온다니까요.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서 판단하고 나온다니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경문에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 말 누구 못해.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용률은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자, 쌍거리 6번 특별규정, 그죠? 거기 위에 두 개 하겠죠? 개수 40. 도시 외에 지을 때만 개수 40, 자연 녹지 30. 여러분들, 자꾸 말로만 하는 건 재미가 없어가지고. 시끄러워요. 제가 봐요. 자, 여기. 왜냐면 얘는 이렇게 수, 그죠? 얘는, 이렇게. 얘는 도시 외일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 다음에 얘는 자연녹지죠. 그래서, 개수 40 똑같죠? 요거 자연녹지 30. 요것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작년 책은 없어요. 작년 하반기에 개정되는 바람에, 이게 개정이 아니라 추가되는 바람에 있었지. 자연녹지 30, 개수 40, 자연녹지 30. 그 다음에 취, 공, 농, 취, 공, 농, 공, 6, 6, 7, 8.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거, 요 개에서 위에 걸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하락했죠. 6, 7, 8. 그 다음에 용계 100. 없어요. 용수 80. X 100, 150, 도시외. 도시외로 시작해서 도시외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개수 40, 자연녹지 30, 취공농고 6, 6, 7, 8, 용계 100, 용수 80, XX 100, 150, 도시외. 그게 뭐냐? 요거 넘깁니다. 이따 한번 더 할 거야. 그 다음에 쌍거리 7번은 좀 이따가 봅시다. 자, 문제 풀어봐요. 자, 잠깐. 밑에 쌍거리 8번. 8번 보시면 용도지역 미지정도는 미세분이죠. 볼 거 없습니다. 저를 봐요. 도관 농자가 없으면은 가장 센 자연환경 보존자가 들어가는 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있는데 보생계가 없어요. 보전관리. 자, 도시지역이 있는데 중상공록이 없어요.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녹지. 이렇게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그 말이고요. 쌍거리 9번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 적용 배제, 접도, 구역, 농지증 어차피 다 갈아엎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2번 보시면은 녹지지역은 농지로서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해요. 그러면 그 기존대로 계속 농사를 지어라 그 말이죠. 그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해라 그런 뜻이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10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용도구역 X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반대로 말하면 용도구역은 적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합시다. 자, 52번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비교 설명이다. 틀린 것. 틀린 것. 1번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만 지정한다. 맞아요. 2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라.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근데 1번 같은 경우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책이 없어. 그럼 넘어가요. 정답은 한 거 어디 있다고요? 공부 한 대 나온다니까요. 3번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 있죠.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용도지역이 미지정되면, 그죠? 되면 가장 행위 제한이 강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이 말이 뭡니까? 지정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틀렸죠. 4번 용도지역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 앞으로 배울 겁니다. 용도지구는 신설 있잖아요. 신설. 보내가 미리 이제 좀 빨리 나온 건데, 뭐 다음 주에 할 때 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 요약집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세분 니은 신설 나오잖아요. 신설. 그죠? 예. 다음 주 할 때도 세부적으로 배울 겁니다. 여기서 용어 정의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설도. 맞고요. 용도지역은 용도지구 구역과는 달리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지정 특례, 결정고시 특례 있잖아요. 5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제 설명으로 틀린 것.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2번 동일한 토지의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중복되기는 절대 안 됩니다. 3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가능합니다. 여기가 무슨 농림지역이면서 고도지구다, 뭐 상업지역이면서 무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상업지역이면서 뭐 미관지구다.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4번 용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용도지구에서는 먼저 한 앞에 있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하며 용도구역에서는 또 별도로 또 행위 제한 정하죠. 그죠? 이어서.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쓰다가 말한 것 같아요. 그죠? 5번 용도지역 등의 행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행 동선을과 판례입니다. 용도지역 지정은 법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잘 모르겠나 하지 말고 일부러 지문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판례나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정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여러분들 국토법이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 보면은 아마 1시간 좀 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남을 때 오늘 하려고 했던 시험을 볼 겁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그냥 집에 가서 풀어주는 것도 의미 없거든요. 그때는 그냥 다 푼 다음에 내가 정답을 불러줄지언정 한번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 시간 풀면 여러분 늦게 올까봐. 그래서 마지막 시간 할 겁니다. 진도 나가고. 만약에 오늘 시험 본다, 진도 안 나간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왔을까? 한 반도 안 왔을까, 반도. 왜? 딴 데 가니까 반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갔어야 돼. 딴 데 가니까. 문제는 내가 봐선 다 쉽거든. 그게 쉬워. 내가 보기 쉽다니까 그래. 쉽다니까. 그래서 만든 문제니까 어떤 학원은 주고 안 주고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도 나가면서 중간에 한 이번 달 말쯤에 봐서 내가 할 테니까 그때 좀 준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다 공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답 불러주면 체크하고 개수 적어놓고 개수 맞는 개수 금방 헤아립니다. 뭐 맞는 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해요. 12개, 13개 다 헤아린다니 걱정하지 마요. 요 문제를요 이번 주에 지금 뭐 월화 풀고 또 내일 보는
딴 데는 다 풀어요. 진도가 이제 그건 구주 나와가지고 푸는데, 여기도 원래 구주 나오는데 휴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딴 데는 휴가가 하나 나고 안 겹쳐. 여기만 겹쳐, 여기만. 딴 데는 하나 안 겹쳐. 다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보는데, 본대를 보니까 제일 잘 맞는 사람이 31개. 보통 한 반 정도는 25개 나오고, 25개 나오고, 한 반 정도는 뭐 20개에서 뭐 18개, 20개, 21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온다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했으니까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 딴 데보다 못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해보자고요. 뭐 다른 과목 내가 말 못하지만 공법만큼은 아직은 뭐 여러분들 뭐 난 전부 높게 안 잡아요. 그냥 60점만 맞게 해주면은 공법의 60은요, 저 상대평가를 한 사람은 공법의 60은 절대평가의 100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공법의 60은 뭐라고요? 100점, 100점. 그러니까 60점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50점, 55점만 맞아라 그 얘기는 얘기는. 근데 얘기했죠? 또 딴 데 가니까 나이 지기 드신 분이야. 네, 뭐 얘기한 것 같은데 한 60대, 60한 중반에 쳤어요. 정년퇴직하면서 공부하신 오늘 3년째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 떨어지고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만 하셔요. 연석이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이 한 1월 초에 딱 와가지고 나보고 교수님 할 얘기 딱 하면서 맛있는 거 사러 이렇게 가더라고. 먹었어요. 이거 딱 한마디 해. 작년에요 공법 때문에 떨어졌어 그러는 거야. 몇 점인데요? 그러니까 52.5점이래. 이 양반 봐라. 그 정도면 못한 게 아니거든요. 중개사법은요 60점이요.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법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뭐 뭔지 알죠? 그죠? 중개사법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본인은 그냥 평균만 얘기한 거야. 중개사법이 60점 맞았으면 정말 안 한 겁니다. 보통 공부하면은 그래도 70점 나오거든요. 그럼 나왔으면 붙었죠. 그러니까 공법은 그 정도면요 잘 나온 겁니다. 그거 내가 설명해 주니까 혼자서 자기는 지금까지 공법 때문에 떨어진 줄 알고 그래 고민했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중개사법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남들 전부 다 75점, 좀 실수해서 80 나오는데 혼 60 나왔으니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하고 와도 공부도 하고. 근데 특강은 안 들어. 특강을 들어붙는데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54번 용도 지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그랬죠? 가장 큰 분류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로 나뉜다. 맞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상업지역은 건폐율로 영향률 면에서 주거지역보다 집약적 개발,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 그 말이죠. 4번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5번 공유소면의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다. 들어보세요. 그냥 같은 경우다 그러면 지정된 걸로 본다. 근데 같은 경우는 말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르다든가 걸쳐있다. 원칙대로 해라. 그 얘기죠. 그죠? 가장 면적이 큰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처음부터 기, 주, 지입,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나 그 말이잖아요. 그거만 알면 돼요. 답 5번 틀렸죠. 근데 54번 같은 거 이렇게 문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도관, 농자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하지만 아마 옛날에 아마 오래전에 아마 10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기출문제도요 최근에 한 짧게는 3년 길어봐야 한 5년 정도만 풀어야 되죠. 왜냐면 거의 문제 유형이 바뀌거든요. 바뀐 유형들 해야 되지. 옛날 문제 풀으면 뭐해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걸.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15회 때 예? 어제 그때 언제냐면 2004년도에 15회 때. 근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날 15회 때 시험을 내가 봐도 솔직히 나도 공법 문제를 봤는데 반을 나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냈어요. 완전히 사법고시에 냈어요. 그래서 합격자가 몇 명이냐?
1,500명. 1,500명 합격자가 20만 가까이 시험 봤다는 얘기. 보통 1년에 합격자가 못 나와도 2만 명, 2만 5천 나오고 3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500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몰라가 쪽팔려가지고 진짜 내가 뭐 알아야지. 전부 다 팔려 뭐 시간 낸 거야.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막 서울가 상경투쟁 봤죠, 그죠? 사랑도 명 나도 쫓아가 강의가 멈추겠어 그냥 오래간만에. 야 진짜 화염병 없었지 내가 진짜. 나도 신나게 했네. 그래가지고 그해 5월달인가 다시 15-2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16회 시험을 해가지고 빨리 보게 하든가 해가지고 좀 17일 좀 빨리 앞당겨 되지 15-1은 또 뭐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또 강의하거든. 그때 합격자가 한 50%인가 60%인가 그냥. 그때 나왔던 문제 뭐 너무 쉬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한 이유.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이내에 회피하는가? 1번 1년, 2번이야. 그냥 정부에서 쉽게 내! 쉽게 내. 그래갖고 쉽게 내는 바람에 그냥 합격 다 하는 바람에 그 다음 해부터 학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재수생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문 닫고 난리 난 겁니다. 너무 쉽게 내가지고. 그래 놓고 학원마다 너 몇 회야? 15회야? 그러면 전부 다 자기는 그냥 15에서 1이요 얘기 안 해. 다 15회래. 왜냐? 15회나 15-1이나 어차피 뭐 증은 똑같으니까. 근데 나한테 딱 걸리면 안 되지. 왜? 자격증 날짜 보면 알거든. 합격자가 10월 11월이면은 15회고 5월 6월이면은 나오잖아 그게. 공연에서 자격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밑에 이렇게 그 보는 날 것을 굳이 그래 얘기해. 그럼 내가 가져가면은 어디 갔어요? 이러면 물론 쉽게 나오더라도 쉽게 나와서 합격하나 똑같잖아요. 그 내가 웃자고 얘기하지만 올해도 그래 쉽게 나왔으면 좋겠어는. 쉽게 나와서 붙으면 그 다음 해부터 어렵게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 그죠? 내가 올 때 쉽게 나오고, 그죠? 합격하면 어렵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쉽게 막 문제가 나와가지고 15-1회 때 나온 기출문제는 내가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걸 또 풀고 있다? 그런 거는 푸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난리 났죠. 자, 그 다음에 55번. 용도 구분 설명 가장 틀린 것. 1번.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맞습니다.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범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살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맨 끝에 봐요. 농림지역 지정곤란. 얘는 뭐죠? 얘는 뭐요? 생산관리. 그죠? 생산관리죠. 답 3번. 4번 농림지역의 용어 정의하고 5번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것들은 내가 푸는 게 좀 그렇네. 요거는 야간에는 안 풀어야지. 표시 놓고. 왜냐면은 읽어나니까 너무 쉽네. 자, 56번. 자, 요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옳은 것. 야, 이런 것들은요, 항상 뒤에 걸 먼저 보세요. 뒤에 거를. 자, 아니면 일단, 우린 책이니까 읽어볼게요. 일종 전용 주거. 저층 아니죠? 일종 전용 단독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 양호죠. 3종은 뭡니까? 1번은 중고층 주택 중심 양호. 아니, 편리. 양편, 편리. 그러니까 중층이 아니고 중고층.
자, 그 다음에 3번은 뒤에 거 보세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얘는 뭡니까? 일반 공업이죠. 그 다음에 4번 맨 끝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녹지적인데 얘 뭐죠? 자연 녹지, 자연 녹지. 5번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맞죠? 계획관리. 넘깁니다. 57번 관리지역 설명으로 틀린 것. 관리지역 설명 틀린 것. 1번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등등등등. 마지막 줄 농림지역 또는 재난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틀을 말한 것이고요. 어쨌든 맞는 표현이고요. 국토환경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관리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4번 관리지역에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광 등등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이고요. 5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5번 뭡니까? 아니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잖아요. 만약 이것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라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가 배웠던 지문서 정답 나온다는 겁니다. 답이. 그 다음에 58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재배,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2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3번 솔직히 이거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행위자 하지 말라고. 한 문제 나오지만 그 많은 걸 하지 말라고 포기하라, 버려라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얼마 안 되니까 오로지 조례는 말고, 조례 많으니까 조례 말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조례 말고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농어가 주택하고요, 초등학교,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서 하는 것이죠. 조례 말고 딱 2개만 할 수 있으면 2개만.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 아니에요. 중학교 아닙니다. 안 됩니다. 뭐요? 초등학교. 이거는요 조례도 아니고요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요건 나왔기 때문에 풀어보지만 저를 보세요. 그거 외의 것은 문제가 몇 개 있지만 내가 얘기했죠. 넘어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왜? 요거 하기 시작하면 또 다 해야 돼. 아시겠죠? 그냥 버립시다. 버려요. 4번과 5번 나오죠. 그죠? 건폐율 20, 용적률 80이죠. 80. 그래서 59번, 60번, 61번, 뭐 61번 쉬운 거지만 61번, 62번까지 내가 버릴게요. 아시겠죠? 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내가 애초부터 버릇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요거 설명하면 또 결론도 다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도 지금 다 몰라서 지금 ጨ색거리는데 그죠? 버리세요. 이 중에서 12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오지만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10몇 피 되는 양을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내가 설명한 거 외에는 다른 거는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 나오는 부분을 아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63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특례 설명으로 틀린 것. 농공단지 무슨 법? 산업입지법이잖아요.
산업집적법이 아니고, 그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하죠. 정답 1번이네요.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 산산, 맞죠? 산지관리법, 농산촌이니까. 나머지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수도법. 자수, 문해수, 수. 4번, 맞아요. 자수, 문해수. 수산자원관리법 맞죠? 자, 5번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요거 외에 있지만, 그냥 요거는 그냥 한 지문이니까 별도로 그냥 외우고 하지 마세요. 요것만.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하나 더.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딱 3개만 하세요, 3개만. 더 있습니다만은 요것만 알아도 정답은 항상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보시되 별도로 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문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64번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것 몇 번입니까? 녹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지법 20이죠. 최대가 계획관리는 40. 65번 도시지역 중 건폐율 동그라미 했어요. 헷갈리니까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것부터입니다. 잘 봐야 돼요. 낮은 것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가는 것은 한번 적어보세요. 1번 전원공업 얼마죠? 70. 중심상업 90. 일종전용 50. 틀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보존녹지 20. 유통상업 중1 6 9 8 8 80이죠. 중공업은 전부 70이죠. 공업지역 전부 70. 순서 틀렸죠? 20, 80, 70이니까. 단번 자연녹지 20. 일반상업 80. 준주거 70. 이것도 틀렸고. 4번 일반상업 80. 중공업 70. 틀렸네 벌써. 이종일반 55, 66, 60. 5번 생산녹지 20. 근린상업 중1 6은 70. 유통상업 80. 20, 70, 80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거든요. 하여튼간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돼요. 하나 더 66번 요건 뭡니까? 높은 곳부터 낮은 겁니다.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으로 오른 것. 자, 1번 일반 상업 80. 일종일반 60. 중공업 70. 자연환경 20. 8, 6, 7 틀렸죠? 6, 7면 바꾸면 되는데 그죠? 2번 중심상업 90. 삼중일반 50. 전원공업 70. 농림 20. 순서는 바뀌었고요. 3번 일반상업 80. 준주거 70. 개발관리 40. 농림지역 20. 80. 70. 40. 20. 정답 3번이네요. 4번 근린상업 70. 이정전용 50. 보존녹지 20. 계획관리 40. 5번에 유통상업 80. 자연녹지 20. 중공업 70. 자연환경 20. 예. 이제는 뭐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제 그죠? 67번 건폐율의 조정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 자, 취락지구는 요거죠, 그죠? 취락지구 요거죠. 물론 당연히 자연 취락지구도 그런 말 없어도 취락지구는 얼마요? 60이야. 다만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이니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 요거죠. 외의 지역 요거 뭡니까? 40이고요. 밑에 농공단지는 요거 70. 아예 요거 그냥 하면 돼요. 개수 40, 자연녹지 30, 지공농공 6678, 용계 100, 용수 80, XX 100, 150, 도시회. 자, 68번 보겠습니다. 68번. 자, 요거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자, 전부 자, 18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쌍가루 7번에 1번 건폐율의 강화 및 완화인데요. 건폐율은 강화도 있고 완화 다 했죠, 그죠?
용적률은 완화만. 그래서 용적률은 강화 X. 강화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 건폐율 강화는요, 도시지역에서 과밀 방지를 위해서 얼마 이상?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건폐율 완화 보니까요, 먼저 문제 봐요. 문제와 같이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양이. 자, 68번 건폐율. 건폐율 특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광 등등은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과밀 방지를 위해서 밑에 얼마 이상? 40% 이상 맞죠? 2번이 뭐냐? 왼쪽 기본서 요약집 완화 보면 두 번째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일금 시작 준일금 한마디로 다시 한번 시작 준일금이면서 방화지구면서 80에서 9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보세요. 80, 90 준일근이니까 중심상업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여기는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근데 올해는 한번 나올 법도 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하더라도 나 이거 강의 안 했어요. 벌써 얘기로 안 나와가지고. 올해는 토직을 하고 거기 빠지는 바람에 양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밑에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50% 이하. 그거 보세요. 왼쪽에 보세요. 요약지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점 있죠? 세 번째 점인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밑에 보세요.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는 30% 이하까지. 계획관리는 50% 이하까지. 그러니까 3번이 계획관리니까 50% 이하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약지 마지막 게 유원지 자연녹지적 안에 유원지는 30% 세 글자니까 공원은 두 글자 20%. 그게 지문 4번이고 4번 5번 건폐율 기준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이렇게 좀 어려워도 이렇게 좀 문제 있는 것들이라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용적률 보겠습니다. 69번 용적률 최대 한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니까 보존관리 80, 생산관리도 80, 계획관리는 100. 그럼 뭐 1, 2번이 80이고 3번 100이면 다 3번이죠 뭐. 그죠? 예. 농림지역 20, 자연환경도 80, 자연환경도 80,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전부 다 80이죠 최대 한도가. 답 3번. 70번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 범위이다. 그럼 최대 한도만 알면 돼요. 이종 전용은 150 이하 맞죠? 자연환경 80 이하, 일반 공업은 전일 맞죠? 350 이하죠? 보존녹지는 8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이하, 1500 이하. 근데 이것도 400 이상이지만 중요한 건 뒤에 것만 알면 돼요. 400 이상 1500 이하. 그러니까 1500 이하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전부 이제 용적률인데요. 71번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놓은 것. 자, 보겠습니다. 1번 이종 전용 주거 100, 150, 150이죠? 150. 계획관리 100. 틀렸죠? 그죠? 볼 거 없죠?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100이잖아. 100 그죠? 100 용적률. 보존녹지만 80,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이에요. 100. 그 다음에 2번 보존녹지가 80, 보존관리 80, 계획관리는 100. 3번 준주거 500, 중공업 400, 근린상업 중일 900 틀렸죠. 4번 일종 전용 주거 100, 자연녹지 100, 생산녹지도 100. 정답 4번. 5번 전용공업 300, 3종 일반 300 맞습니까? 유통상업 1100. 틀렸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72번 용적률 특례 설명으로 틀린 것. 요약집 아까 봤던 거 있죠? 그거 보세요. 용적률. 자, 일단은 문제 먼저 봅니다. 문제 먼저. 1번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저를 보세요. 도시 외 요거죠? 얼마죠? 용적률 100 이하 맞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지역 농공단지 요거죠? 농공단지 요거죠? 요거요. 얼마죠? 150. 어디에? 도시 외. 맞죠? 도시 외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요약집. 보세요. 그 요약집 박스의 맨 밑에 거 완화 있죠? 완화. 하나, 둘, 세 번째 점 있죠? 방제지구에서 재예방시설 몇 프로? 120%까지도 맞습니다. 자, 4번 봐, 4번. 용적률 기준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틀렸죠? 뭐만? 완화만. 강화 X. 지문 5번은 뭐냐? 거기 박스 아래에 있는 요약집에 있는 첫 번째 점 요겁니다. 준상공 120% 이하 요거니까요. 그렇게 좀 병행해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73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 2배 범위에서 제공 비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그랬죠. 여러분들 요약집 방금 거기 용적률 있죠. 거기 두 번째 점. 자, 몇 프로 이하? 200%죠. 뭡니까? 어디입니까? 정비구역하고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플러스 상업지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그 다음 뭐야? 상업지역, 중, 1, 6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플러스 중, 1, 6은 그거 다 빼면 정답은 1번이 1번. 자, 한 세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세 문제까지가 아마 용도지역이고요. 용도지구부터는 다음 주부터 할게요. 74번입니다.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의 설명. 미세분입니다.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가로 안에 뭡니까? 보전 녹지. 관리지역인 경우는 보전 관리. 그렇죠? 보전이죠. 75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특례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또 나오네. 도, 관, 농, 자로 용도가 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용하고요. 2번 토지적성 평가 등에 의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다? 아니죠. 뭡니까? 보전관리지역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 즉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방금 74번에서 풀었잖아요. 결국은 중부대죠. 같은 문제가. 틀렸죠. 답 2번.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농지법상 농지증을 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다만 녹지지역 안에 등등은 제외했죠.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죠. 그죠? 예. 용도구역은 적용한다 그랬죠. 5번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중에 용도지구 할 때 나올 겁니다. 완화, 고경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자,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관리지역인 A지역은 아직 세부 용도지역으로 다 중복되죠. 반복되고요.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A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산정할 때 법령상 기준은 일단 자 아직까지 관리적 요것이 보니까 조금 전 75번에 동그라미 2번 그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인데 아직까지 보생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용도지역? 보전관리죠. 그 보전관리에 용적률 얼마죠? 80 이하이다 맞잖아요. 얼마 이상? 50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 얼마 이하이다 그거만 알면 돼요. 1번 맞는 거고요. 2번 최고 요거는 뭐 섞여 있구나. 하여튼간에 좋습니다.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저를 보세요. 기억납니까? 용도지구에서는 또 다음 하겠지만 원칙상 행위지 않은 조례. 근데 고도지구만큼은 도시군 관리계 하잖아. 도시군 관리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틀렸죠?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 또 나오네요.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얘는 보존녹지죠. 보존녹지.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아니죠. 무조건 뭡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이어야 되고 행정기관장의 요청과 국장의 인정으로 가능하고 요거 뺀 나머지 중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전부 다 100% 허가. 심지어 방금 말한 공익도 공공시설도 전부 다 허가받습니다. 5번 도시군계획 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할지라도 이때는요 건축법령상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축 뭐까지? 대수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된 건데 일단 어디 있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체크.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그 메뉴이지. 메뉴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있죠. 보시면 점점점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 까만 거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죠? 조례가 나온 거니까 조례가 재축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나아가서는 대수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문제가 질문이 앞뒤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 어때? 그리고 잠깐만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그 요약집 있죠? 요약집 단어만 고칠게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용과는 별거 아니고요. 어디냐면은 21페이지. 21페이지. 자, 쌍가루 3번 보입니까? 거기 예외에 니은 공항시설보호지구가 항공법이죠. 법률이 바뀌었어요. 공항시설법으로. 공항시설법. 그래서 이제는 저를 보세요. 이제 공항시설이니까 공항시설법이 아시겠죠? 이렇게. 더 좋았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해가지고, 이제 기반시설 해서 이제 공적개발 사업 있죠? 공적개발 사업까지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6가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해보면 좋지만, 일단은 그날 배운 거 복습은 반드시 문제만 풀지 말고 이론과 병행해가지고 꼭 볼 것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